지난 시간에 우리 식이섬유까지 했죠. 식이섬유 이제 구분 되세요? 나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수용성하고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수용성하고 불용성이고, 네, 수용성하고 불용성이고, 그다음에 그 활보 비추는 수용성과 불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파우더는 그냥 수용성.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식이섬유 상가더 질문. 이 두 가지 파워블럭과 카보더스트 이거 식이섬유가 아니게 유기섬유. 식이섬유예요. 네, 식이섬유예요. 어떻게 네. 다르죠? 지난번에 했었던 파이버 파우더와 비츠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를까요? 난 그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카보서스트는 그럼 다 수용성이 아니잖아. 그럼 불용성인가? 카보더스트 수용성에 가까워요. 수용성이. 카보서스트가 수용성이라고요? 예, 수용성이. 파워블럭은 그거는 차단은 분해되는 걸 막아가지고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자. 거잖아.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러킹 하는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파워블럭과 이 카보더스트가 블러킹이야, 블러킹.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블럭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라고 써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지방이 들어오는 거를 블럭시켜버리는 거야, 블러킹. 그리고 카보더스트는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걸 블러킹 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아요? 탄수화물 블러킹하고 생각하면? 스마트. 아니, 슬림팩. 나는 왜 엔자임이 생각이 나지? 글리코다운이에요. 글리코다운. 우리 슬림팩도 하나는 저기 지방을 분해해주고 분해를 막 슬림팩에는 CLA랑 카보더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아니, CLA랑 HCA가 들어있는 거예요. CLA, HCA가 뭐냐면 이거예요. CLA 슬림 스마트.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이랑 탄수화물 분해 막아주는 거잖아. 이거는 분해야, 분해. 분해. 이거는 블록.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카보더스트는 뭐하고 비슷한 일을 하냐면 글루코스. 글리코다운하고 비슷한 일을 해요. 음. 그런데 글리코다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는 식이섬유가 충분히 포만감까지 와요. 포만감까지. 글리코다운은 아무리 먹어도 똥이 안 늘어나요. 이건 똥이 확 늘어나요. 포만감까지 아, 같이 들어가요. 이게 다이어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혈당 올리지 않는다.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배고프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해결해줘요. 근데 글리코다운은 나는 어? 근데 나는 글리코다운을 먹으면 분해가 빨리 돼서 더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내가 혈당 그래프라는 걸 보여줄게요. 혈당 그래프 제가 맨날 얘기했던 혈당 스파이크 기억나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자, 혈당이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 이렇게 치고 내려간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쳐 올렸을 때, 그때 기분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내려갈 때는 기분 상태가 어떻다고요? 들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혈당에 문제가 있는 GI가 높은 식품을 섭취했을 때, 누가 보면 딱 조울증이죠. 미친년. 떡볶이 좋아하면 딱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술 좋아하면 딱 그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쳐 올린다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런 과자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게 촥촥촥 올리는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걸 끌어내리는 걸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동시에. 근데 이거를 못 올라가게 막아버려. 못 올라가게 막았어요. 그럼 끌어내리는 작용은 뭐냐면 내 몸 안에 영양소를 혈액을 통해서 집어넣는 작용이거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배가 좀 더 고픈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 이게 배고픈 거를 조금만 참아봐.
자,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그 혈당이 올라간 거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냐고. 뇌세포에 집어넣어요. 뇌세포에. 언제 쓰려고? 비상시에 쓰려고.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데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혈액 안에서 영양소가 없는 거야. 그럼 뇌에서 그래. 야, 인마 먹어!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먹어. 우리 주인이 미쳤네! 라고 하고서는 세포에 있는 걸 꺼내와. 그래놓고 이제 두고 봐라. 이렇게 돼요. 이제 두고 봐라. 너 내가 좀 이따가 너 또 안 먹으면 너 이제 그런다. 그러고서는 있는데 또 조금 올라갔어. 그리고 조금 올라간 거를 또 열심히 또 막 집어넣어. 하던 대로. 열심히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그러니까 또 쓸 게 없잖아. 몸에다 다 집어넣었어. 뭘로 집어넣어? 지방 형태로 막 집어넣어. 집어넣었더니 또 쓸 게 없잖아. 뇌에서 그러지. 먹으라고 좀, 씨. 라고 한다고요. 그러도 안 먹어. 이 년이 진짜 미쳤네. 그러고 또 가서 빼온다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내 세포가, 아니. 내 인슐린이 세포에다가 갖다가 저장시켜놓은 이 행위를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바뀌겠냐. 이 행위가 줄어들어야 돼. 왜, 어떻게 줄어야 되냐면요. 평소에 이렇게 파바바바가 올라가는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평소에 비상사태였던 거야. 그거에 적응돼 있는 거야. 비상사태에. 그런데 비상사태를 안 만들어주면 갖다가 저장시킬 필요가 없어지겠네. 이게 인지가 돼야 돼. 맨날 몸에다 비상으로 이 비상을 계속 걸어놓은 몸에다가 이제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싹싹 빌어. 믿어 그거를? 지금까지 맨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 몸이 믿어 그거 금방? 못 믿어. 네,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계속 실리를 또 줘. 안 그럴게. 진짜 안 그런다니까? 또 그럴 거잖아. 그리고 또 전시켜. 안 그럴게. 이게 계속 돼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참아야 돼. 참으면 갖다 빼와요. 혈당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요거 이해됐어요? 어렵네요. 그쵸. 내 입이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러시아 분들 할 때는 이 아쿠아 서플리먼트도 했어요. 아쿠아 서플리먼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원래 단백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현 선생님 손 들었네요. 팔 아파요. 내려요. 그 카보저스트도 그 식이섬유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 식이섬유인데 카보저스트하고 그 우리 제가 먹고 있는 지금 파이브 파우더하고 네, 그 두 가지 좀 차이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 두 개 다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카보저스트도 약간 식물 쪽에서 수용성 쪽으로 가깝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이브 파우더도 수용성이니까 음. 아니 뭐 하나는 파우더고 하나는 분말이고 하나는 뭐 정제다 그런 말씀 마시고. 자, 카보더스트에 보면 네, 읽어보면요. 강낭콩 추출물, 대추 추출물, 파슬리 분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료명 또 강낭콩 추출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대두 추출물. 자, 결정 셀룰로스랑 항농고 추출물, 해도 추출물 모르겠죠. 뭐 말이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에서 추출하죠? 콩? 식이섬유가 단백질이지 그건. 식물. 이제 식물 어느 식물? 어. 치커리? 수분이 좀 많은 그 고구마류처럼 그런 뿌리. 고구마 호박 작곡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고구마 호박 이런 데서 나는 거 아니야? 자, 파이버 파우더를 볼게요. 네. 원재료. 으이씨. 없어. 식이섬유 원재료 없네. 여기 원재료가 없네. 그럼 이제 파이버 빛을 보자고요. 사과 껍질만. 자, 파이버 비츠.
원제로 보자고요. 여기 봐봐요. 미강, 사과 껍질, 선장 껍질, 볶음 분말, 쌀 알파 분말, 호밀 분말, 옥수수 건조 분말, 귀리, 식이섬유, 차전자피 식이섬유, 밀 식이섬유, 크림베리 식이섬유, 블루베리 식이섬유, 귀리. 자, 뭐가 다르지 않아요? 레몬 식이섬유, 자몽 식이섬유, 오렌지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뭔가 다르지 않아요? 아까 여기 보면 카보더스트의 원재료랑 카보저스는 모르시겠어요? 강낭콩 뭐 이런 거였는데. 강낭콩. 예, 또 맞네. 대두, 파슬리, 이거 진짜 어렵다. 히드록시 자, 프로.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자, 식이섬유를 어디서 뽑아낸 거야? 이거랑 파브리치랑 뽑아낸 데가 다르죠, 완전히. 네, 예, 여기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 뽑아낸 데가 완전 다르죠. 차이점이 뭐예요? 자, 지난 시간에 식이섬유를 얘기할 때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일을 할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혈당도 말씀드렸고 콜레스테롤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혈당, 콜레스테롤 말씀을 드렸어요. 혈당,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부용성, 수용성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단백질을 오늘 하려고 한 이거랑 이제 겹치는데, 자, 얘들 보면 강낭콩 추출 혼합물이랑 레몬 식이섬유랑 레도 추출물이랑 이거 식이섬유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죠. 재료들을 보면. 포만감과 혈당 상승 억제 쪽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블로킹 시켜주면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복합당, 다당, 이당, 단당. 이건 기억나세요? 복합당, 다당, 이당, 단당. 네. 탄수화물 구조. 탄수화물 구조. 자, 여기 보면 탄수화물은 뭘로 만들어요? C하고 H하고 O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복합당, 다당, 단당 해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게 있고 거기에서 다당류로 쪼개지고 이당류로 쪼개지고 단당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들어올 때 복합당이라는 것, 이게 그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거예요. 이 안에 끌고 간다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싸서 끌고 가요. 싸서 끌고 나가는 거야.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그거야. 내가 먹은 거에서 지방이라든가 당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해되어 있는 거를 집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복합당이 집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요 안에 싸질머지고 끌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 적겠네요. 그죠? 그런데 글리코다운이 하는 일이 뭐래요? 얘들이 분해되는 걸, 쪼개지는 걸 막아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쪼개지는 거, 어디서 쪼개지는 걸 막아주냐면은 다당이나 이당류가 단당으로 쪼개지는 걸 막아버리는 게 글리코다운이에요. 그런데 이 카보더스트는요, 얘들이 하는 일은요, 2당까지 쪼개지는 걸 막아버려요. 복합당이 다당이나 이당류 쪼개지는 걸 막아버려요, 얘가. 글리코다운은 혈당으로 흡수되기 직전에 쪼개지는 걸 막아버린다면 얘는 그 전 단계까지 쪼개지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변량이 확 늘어난다고. 쪼개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 구조에서 이 형태 안에 설기가 같이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안 쪼개지게 도와줘요. 그 자체가. 가서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거야. 100만 대군을 끌고 가서 싸워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시가전을 벌여서 12명 단위로 싸우는 거기를 가서 쪼개버리는 일을 하는 건 글리코다운이라면
큰 부대가 자그마한 부대로, 중간 부대로 쪼개지는 걸 막아버리는 게 이 카보저스트예요. 일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내가 먹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카보저스트에 대해서 못 써먹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현숙 씨를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킬 때 얘를 안 쓰고 그 당시에 왜 글리코 다운을 썼냐면 글리코 다운이나 얘는 어차피 혈당 올라가는 걸 막아버리잖아. 그런데 이거는요, 몇 개 먹어야 되죠? 2개. 장난하나, 지금. 카보저스트 4개. 4개, 하루에 한 번? 2번. 2번? 3번. 뭐 그게 말이 자꾸 바뀌나? 자, 120정이에요. 120정,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120정 몇 달치지? 2달. 3개월. 뭐 3개월 또는 한 달,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1회 4정씩 1일 3회야. 4, 3, 12. 120점? 네, 이거 한 통 10일치야, 이거. 11치네, 그럼. 네, 10일치예요. 변량 확 늘어나고요. 변량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쪼개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큰 게 중간 걸 안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큰 것들이 설기설기 많으면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끌고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블럭 시켜주는 거거든. 이거 10일치예요. 한 달에 3통이야. 카보저스트 먹고, 파이버 제품 먹고, 엔자임을 먹으면 다이어트 끝내주겠죠. 자, 여기에서 좀 이제 진짜 비싼 거네요, 카보저스트가. 네, 카보스트 비싼 거예요. 근데 12만 이게 원이 그만큼 넘는 거죠? 효과적이긴 해요. 그만큼 효과적인 그러면은, 만큼 비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할 말이. 자, 음, 살 왜 쪘지? 말 먹어서. 내가 열심히 먹어서 내가 먹어서. 찐 거예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내가 찐 거예요. 자, 그러면 먹어서 찔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돈 쓴 거 아깝지 않아. 그런데 떼려고 할 때는 기분이 더럽죠. 네, 원래 그래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돈 쓰는 거 기분 더러워요. 의사들은 다 도둑놈 같아요. 근데 몸이 아프게 한 건 누구죠? 나. 네, 내가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 안 돼.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병원에다가 또는 영양보충에 덜 쓰고 싶으면 내가 똑바로 행동하면 돼요. 어저께도 건강상담을 저녁 시간에 와서 이쪽 투썸플레이스에서 이쪽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더라고. 집으로 불러드릴까 그러다가 집에 이게 좀 치울 게 있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투썸플레이스에서 상담을 했는데 건강상담을 하면서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 분이었어요.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데 그 금방 알겠더구만 원인을 금방 알겠길래 그래가지고 원인 제거하는 거를 집중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평소랑 같은 답이 나왔어요. 다 먹어야 돼요? 한 달만 먹으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누가 3개월이래? 3개월이 뭘까? 응? 그 3개월이라는 거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네. 네, 조인트 가드 외에는 최소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제 3개월이라고 6개월이면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 피부는 저를 28일, 뭐 혈액은 몇 개월, 뭐 그거. 네, 맞아요. 뼈는 몇 년. 세포 재생 주기라는 게 있어요. 세포 재생 주기. 평균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자, 세포 재생 주기예요. 그러면 뼈는 재생해요, 안 해요? 해요. 네, 뼈도 재생해요. 네. 뼈 재생 주기는 7년. 적혈구는 4개월, 위장 세포는 2시간, 방광 세포는 2개월, 뼈 조직은 120에서 200일. 자, 여기 중요한 거야. 뼈 조직은 120에서 200일. 뼈는 7년. 자, 그럼 뼈가 9개월이야, 7개월이야, 7년이야, 이거. 뼈는 7년. 7년.
우리가 뼈 건강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9개월이야, 7년이야. 완전히 회복돼서 바뀌는 데는 7년. 완전히 새로운 뼈로 바뀌는 데는 7년이에요. 그런데 뼈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느낄 수 있는 데는요, 9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피부 28일, 두피세포 2개월, 뭐 이런 거, 뇌세포, 신경세포 7년, 눈, 신장, 폐는 회복 안 돼요? 그리고 췌장 회복 안 돼요, 췌장. 그놈의 췌장 때문에 제가 소화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소화기를 잘못 네. 써먹으면 췌장 망가진다고. 췌장 네.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건. 뇌, 눈, 췌장. 네. 예. 췌장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 강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소화기 강의 중요하다고. 그런데, 자, 뼈가 9개월이라고. 적혈구가 4개월, 피부가 28개월, 두피가 2개월, 뭐 이래. 이게 요대로 재생을 하려면 조건이 또 하나 붙어요. 뭔 조건이 붙을까요? 영양이 충분해야 된다. 자, 무엇을 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운동. 하는 거. 내가 지금 컵에 똥물을 채워놨어. 그 똥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버려야 똥물에다가 돼요. 깨끗한 물 부어? 버려야 돼요. 아니요. 똥물 버려야 자체를 돼요. 완전히 비워야 돼요. 네, 비워야 돼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진 거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거를 줘. 그럼 금방 바뀌냐? 은하사님도 인정할 거예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금방 안 바뀐다고. 금방 안 바뀌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럼 옆에서 제가 맨날 하는 짓이 있잖아요. 뭔 짓을 해요? 잔소리 한다고요. 건강 상담하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이거를 버려라 버려라 계속 잔소리 한다고요. 그거를 버리면 아까 그 세포 주기에 가깝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면 세포 주기랑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써먹는 말이 있잖아요. 돈 많으면 하던 대로 하시고 비타민 드세요 그러잖아. 돈 많으면. 비타민값 많이 들어가요? 괜찮아. 그쵸? 돈 많으신데 뭐 걱정이야.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셔. 그러면서 비타민을 먹어. 좋겠죠? 누가 좋을까 그거? 나만 좋지 나만. 외출 나니까. 근데 욕먹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사람이 잘못된 빨리 버릴 수 있도록 잔소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권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권해만 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저거 장사한다. 그치, 장사한다가 돼요. 그것도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권하면은요, 뭐가 되죠? 병신 꼴값 한다. 자기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이게 빠른 매출 중요하죠. 근데 빠른 매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을 모르거나 이게 되면 강요 아닌 강요가 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수입이 되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근데 뒷감당이 돼야 되거든. 그럼 뒷감당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내가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농사 예를 들었잖아. 농사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야, 내일 모레 비 온대 지금 가서 꼽아. 라고 한다고요. 아니, 비 온다는데 가서 왜 작물을 심으래? 걔는 빨리 빗물을 먹어야 돼.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없어. 그거 없이 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서 그걸 꼽으니까는 잘 크던디? 야, 꼽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헛짓만 하고 가가지고 농사 망치는 거죠. 언니한테 혼나요. 네, 진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걸 두 가지를 같이 쌓아야 되는 거야. 싸우면서 뻘짓거리 하는 거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너 그거 뻘짓이야라고 말을 해줘도요, 인정 안 해요. 인정되든가요? 인정 안 해. 그럼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계속 예를 들어주고, 계속 예를 들어주고,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잔소리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속 뒤집어져요. 그거 해야 돼.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가서 찝어주고, 알려주고, 기다리고, 찝어주고, 알려주고, 기다리고. 내 속이 타들어가고, 어느 때는 저걸 갖다 버릴까? 조용. 슈퍼선생님, 네, 제가 이해하는 거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지금 파이버 비치 플러스하고 파이버 파우더하고 카보 저스트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길게 무슨 다른 어려운 문구를 쓰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파이버 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쪽쪽쪽쪽 보는 사람한테는 파이버 비치를 설명하는 게 낫고 그리고 수용성 파이버 파우더는 그 변이 안 나오고 딱딱해서 변이 안 나온 사람한테 파이버 파우더하고 유산균을 같이 하면 요번에 경험해서 변을 며칠 동안 변을 못 본 사람 변을 보게끔 하는데 이런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카보 저스트는 몸이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갖고 많이 먹었는데 배출이 잘 안 되고 무거운 사람한테 카보 저스트 이렇게 추천하면 되겠냐 이 생각은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는 건지. 맞아요. 정확히 찝으셨어요. 아, 맞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하나만. 베니라 드라스 비체.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파워블럭 키토산이, 참, 화면 공유 안 했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 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한다. 자, 요거. 자, 파워블럭 키토산이 어디까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자, 보면, 지방간이 보면, 간세포 안에 특정 글리세이드가 비성장적으로 축적된 거다라고 했어요. 지방간. 자, 지방간의 형성, 단순 지방간, 만성 지방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지방간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밀크시슬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알죠? 음, 예. 그거 말고도요. 엄청 좋아요. 음. 왜냐하면 간 자체에 지방으로 갈 거리를 블럭킹 시켜버려요. 아예 그냥 블로킹. 아, 파워 블럭이지, 블럭. 그래서 제가 간 케어를 할 때 파워블럭 같이 쓰는 거예요. 효과 무지. 음. 키토 하나하고 네. 음. 대부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파워블럭 그냥 다이어트 그러는데 다이어트 아니야 그거.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이 약한 사람이잖아. 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파워블럭까지 꺼내 먹는 거예요. 저 밀크시슬 신나요. 전 미크시슬만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몰라요, 그죠?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건강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해줘도요, 간 건강을 하면서 이 파워블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뭐. 그러니까 직접 건강 프로그램을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베니라, 트러스 비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всем. 네.